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온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 좋은 분이 있을까요? 어제 만약에 팔았다면? 그러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았겠죠. 하지만 오늘 너무 좋지도 않아요. 왜요? 이게 조정장에서 기리님이 조금씩 모아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조정을 어제 그렇게 하루만 반짝 세일을 해도 보통 백화점도 한 1, 2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치겠어. 하루 반나절 세일하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니까요. 아, 왜 그런 말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1시간만 조정 받아도 많이 받았지. 그러면서 아침에 1시간 빠지고 반등하고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대로 빠지는 걸 보고 아, 이제는 진짜 조금 조정 줄려나 보다. 요 며칠 동안 뭐 한 5일선 한번 빠지고 11선쯤 가면 조금씩 더 사면 되겠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전략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전략이 무색하게 오늘 아침부터 말아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시까지인가요? 잠깐 기회 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막차 타라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제 그 김영범 정책실장님이 그 글 쓰시고 나서 빠졌잖아요. 그분이 팔자리 마련해 준 거라고.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에나. 네, 물론 반은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맞죠? 아, 진짜 어쩐지 하루나 쉬더라.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저희는 어제 삼성 E&A가 주도주에서 탈락해서 뺐을 뿐이지 그 외의 종목은 조정이 왔다고 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는 오늘 7.6%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대덕전자가 오늘 장중엔 11%, 15%까지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11%로 마감. 그리고 두산 테스라가 무려 25% 상승했습니다. 저 정도면 상한가로 쳐줘도 되지 않나요? 거의 상한가라고 우리끼리 치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수익률이 포트에서 7%가 났고요. 총 수익금은 벌써 1,4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아래쪽에 네. 익숙한 이름이 하나 생겼네요. 삼성전자, 저희가 오늘 포트에서 삼성전자를 좀 추가했는데요. 어제 삼성 E&A를 매각하면서 거의 14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생기게 되었네요. 맞습니다. 천천히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두산 테스나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게 올랐는데 그 이유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 경고를 먹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투자 경고라는 건 뭐냐면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투자 경고 딱지가 붙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죠. 오늘은 이 투자 경고 딱지가 풀리는 날이었고 그럼 수급이 좀 쏠리면서 오늘 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예상치를 하회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일단 이 두산 테스나가 상승한 이유는 3분기, 4분기부터 시작되는 엔비디아의 LPU 칩 이걸 받아온다. 요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주가가 좀 더 빠지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요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피는 2.6% 상승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면서 5일선에서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하면서 마감해서 아직 이 박스 부분에 위에서 움직이다가 어제 박스를 뚫고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박스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사면서 끌어올렸고요. 오늘 저희가 시장 주도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반도체, 증권, 신재생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피를 상회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가 이 빨간 선이에요. 네. 빨간 선이 지금 코스피를 좀 이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좋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 로봇 좋았고 소부장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적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살펴보면 로봇 관련해서 현대차, 현대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LG전자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어제 조정받고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바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LG이노텍, 대덕전자, 삼성전기 같은 기판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의 오늘 토픽은 하루 만에 끝난 조정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어제는 5일선에서 밑골이 달고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초가는 푹 빠져서 시작했는데 장 초반에는 더 밑으로 밀면서 내려가다가 저가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심지어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조정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정의 이유들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정의 깊이가 깊진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게 오늘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다. 지금 지수가 7,999포인트까지 올라왔다. 이러면서 뺐는데 하루 만에 다시 올라와 버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시장에도 보시면요.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5일선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 위에 올려놓고 끝이 났고요. 어제 하루 일중 움직임인데 쭉 빠지다가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5일선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게 오늘이거든요. 네. 오늘 푹 빠져서 개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다 말아 올리고 어제 고점까지 다 돌파해버리면서 신고가 기록하면서 와, 마감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너무 대단하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막판에 이렇게 터지면서 올려놓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쯤 되면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무섭습니다. 돈을 벌어서 기분 좋은 것보다도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 있는 사람도 무섭고 내린 사람도 무섭고 못한 사람도 무섭고 이게 바로 포모 랠리가 아닌가. 최태원 회장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이닉스 직원분들. 아, 그쵸.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직원분들도 지금 무서워하실걸요? 아, 자기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가늠이 안 돼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에 대해서는 시장도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사고 싶다고 하면서 빠지면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의미 있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CPI 발표 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밤에 CPI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어서 지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에 발표가 됐어요. 네.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네. 이건 물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쭉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면서 고작 1%도 안 빠지고 끝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CPI 같은 지표는 보통 일반적인 다른 지표들은 상회를 해줘야 좋은데 얘는 상회를 하면 안 좋은 거네요. 그쵸. 왜냐면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근데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년물 금리고 요게 10년물 금리인데 금리는 좀 오르고 있어서 2년물 기준으로 4%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딱 찍어 두시고 이거 넘어가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시장이 쭉 빠졌는데 다시 되돌리면서 올라왔으니까 끝은 아니고요.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고 네. 이게 물가가 다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라는 걸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잘 보시면 좋은데 하나 팁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요즘 장에서 이 트럼프는 10년물 금리가 4.5 근처까지 가면 타코를 내놓습니다. 아, 약간 작용 반작용이네요. 진정해 하면서 좋은 걸 하나씩 이렇게 투척해가지고 시장을 안심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리에 딱 대놓고 맞으면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아, 찍고 내려올 때마다 타코를 실행했던 거구나. 타코가 실행됐던 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여기에 근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이 기준점들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감안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제가 밤에 그 월가에 대한 뉴스들을 보는데 요 얘기를 월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제 좀 풀이를 했잖아요. 요게 네. 뭐 추가적인 배당세액을 뭐 뜯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세수가 많아지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 미묘한 차이를 사실은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배당금이라고 하니까 얘네들한테 추가적으로 뭘 때려가지고 돈을 뺏으려나 보다 요렇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발언이 개인 의견이다 요렇게 선을 딱 그으면서 요게 이제 실제 정책으로 발현이 된다든지 요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을 죽여주면서 요것도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도 그겁니다. 이분의 발언이 곡해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네.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조금 신중하게 발언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조정 이유들을 다시 살펴보면 시장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제 조정을 줬지만 아직 타지 못한 사람들이 조정의 기회를 틈타서 막 타고 오르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이랑 전쟁한다는 이야기 요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높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또 다른 조정의 빌미가 다시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내일 한국, 금요일 미국이어서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도 제한적으로 영향이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3월에 우리가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요. 그리고 4월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 보시면 3월 조정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쭉 그려놓으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 네. 기간 동안. 근데 삼성전자는 반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얘네 셋이 사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얘네들의 주가가 거의 비슷한 게 정상인데 절반이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초반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불확실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업이라는 이슈죠. 어제 새벽 3시까지 노조랑 이 삼성전자 측이랑 그리고 정부 측이랑 해가지고 사후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새벽 3시에 그게 불발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출발할 때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 이하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결국 이건 해결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협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노조는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이 양측 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약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괴리가 언젠간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가정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기 보시면은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 김민석 총리님이 삼성과 이 노조 간에 협상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과 정말 대비되는 뭐랄까 이 제 계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발언. 근데 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꽝 때려서 살 기회를 준 다음에 그쵸.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저보고 박쥐 같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네.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벤트성 약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것이 좀 해소되면서 주가의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시작했고요. 네. 저희가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그새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다시 반등세를 주면서 업사이드가 원래는 이게 60%였는데 60에서 50%로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더 빠지면서 지금 60%, 64%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업사이드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좀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는 현금이 좀 생기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5만 원일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27만 원, 28만 원 가니까 삼성전자를 사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비싼지 아닌지는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따져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수익률을 준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그쵸. 가져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결론은 삼성전자를 모아가보자.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